안녕하세요. 강현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많은 국민들께서 행복한 주말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현장과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국민들 또 유튜브로 그 현장을 보는 국민들 다수가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너무 기뻐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또 오히려 통곡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저 자신의 감정도 그렇고요. 우리 국민들의 감정의 실체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윤석열이라는 개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팬심이나 팬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많은 국민들이 이 종북, 종중 세력,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이 사특한 세력에 대해서 알고 또 걱정을 하고 또 이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부정선거 문제 그리고 이번에 다 드러난 좌파 사법 카르텔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다급한 심정을 가진 국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되어 왔습니다. 극우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기 일쑤였고 이런 이 애끓는 마음을 실제로 해결해 가야 할 이 정치권, 특히 우파의 정당 정치인 그 누구도 이들의 애국심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미래,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상계엄이라는 강력하고 또 정말 비상한 수단을 동원해서 온 국민 앞에서 부정선거 반드시 파헤치고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종북 척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외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이 지독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받아서 성경을 읽고 또 이번에 석방된 후 직후에 나와서 보낸 편지에 따르면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등을 비롯한 수많은 이 자기 계산보다는 조국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이후에 또 여러 명의 좌파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정선거와 종북 척결이라는 걸 외치는 대통령.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말하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될 줄은,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기존의 애국심이 충만했던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윤 대통령의 살신 성인으로 인해 다급하게 깨어난 더 많은 또 새로운 국민들까지 다 합세하여 우리가 언제 이런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 절실했던 것이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나 달랐습니다. 석방 이후에 바로 걸어서 이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이 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기만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직접 인사를 올리면서 약간 울먹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또 진솔하게 보여주었죠. 진심과 진심은 통한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살신성인의 마음과 또한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기각 또는 각하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신을 석방시킨다는 의미를 넘어선 보다 강력하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법원의 냉엄한, 준엄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것은 이 탄핵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인해서 지금 법조계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각하, 기각 당연히 돼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전면 부정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채택한 헌재가 진행한 탄핵 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적인 논리를 떠나서도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을 상실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 불법 영장 등이 확증된 마당에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법원이 구속 취소를 판결했음에도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연시키면서 국민들이 사법기관의 몽리에 더욱 분노하게 됐고 역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는 더욱 권고해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익명을 요구한 한 검사 출신의 원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의 모습으로 이미 돌아왔는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이 어떤 식으로 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내란 공작의 조작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심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빠르게 대통령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절대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또 더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기 위한 첫 길이 다시 열린 것처럼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저는 국민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집회가 이제는 이미 게임이 끝난 것으로 도저히 이 헌법재판관들이 뉴스나 TV나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국민들의 집회를 바라봤을 때 이미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출되지도 않은 재판관 8명이 대통령을 국민의 여론에 반대해서 갑자기 탄핵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온 국민들이 더 많이 모이고 또 아울러 축제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만이 이 대통령을 빨리 탄핵에서 벗어나 직무 복귀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이 대항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가장 잘한 일이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란 관련 국조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동은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 감금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 차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의원들 연명으로 오늘 오 처장을 형사 고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발 혐의는 불법 체포 감금,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 3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오동은이 체포 또는 구속돼서 형사재판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까지 오동은 공수처장에 대한 기사는 계속해서 저도 예의주시하고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또 만나요.